제주 지역 버스 요금이 11년 만에 오르는 가운데 제주도는 의회 의견을 듣고 최종 인상을 결정하는데요. 도의회에서는 인상 시기와 서비스 문제를 놓고 지적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추진되는 제주 지역 버스 요금 인상안. 시내버스 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리는 내용입니다. 급행버스는 최대 26%, 공항 리무진도 16%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127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취지는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늘리고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보전해주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 적자 보존율에 대한 분담을 이제 전가시키는 부분이 일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또 최근 차고지 증명제가 완화돼 버스 대신 승용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는 이용객은 대학생이거나 자가용이 없는 서민들이라며 교통복지 정책을 위해 요금 인상이 아닌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도 주고 더 이제 권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텐데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자꾸 부담시킨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제주도는 5년 전에 요금을 인상하려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못했고 이번 인상안도 전국 대비 가장 낮은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저 수준이 1,500원이고 그동안 10년 동안 인상분을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500원을 하는 거지 무료 인상, 무료 탑승객이 확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시점 등을 고려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요금과 인상 시기를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의회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인상 금액과 적용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만 시행됐던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가 한시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북에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관광산업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며 오는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비자 면제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대도 총장협의회 방침에 따라 집단 휴학을 수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서 집단 휴학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총협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대 의대 복학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인 가운데 제주대는 현재까지 몇 명의 학생이 휴 복학 신청을 했는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중산간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2구역에서는 개발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하자 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발 300m 이상은 보전하겠다고 한 상위 법정 계획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논란의 핵심인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중산간 2구역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200에서 600m 사이 중산간의 보존을 강화하겠다며 제주도가 마련한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평화로와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 379.6제곱킬로미터는 중산간 1구역으로 정해 지금처럼 모든 개발을 제한합니다. 추가로 1구역에 접한 224제곱킬로미터를 2구역으로 정해 지금은 모든 개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개발 등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골프장이 없는 관광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공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정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도록 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산간 2구역은 해발 몇 미터에 분포하고 있을까?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해발 고도를 분석했습니다. 해발 200m 등고선을 표시했더니 중산간 2구역이 거의 포함됩니다. 해발 300m로 높이자 표선과 안덕 일부를 제외한 2구역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해발 400m 이상에는 2구역 가운데 제주도 북쪽 지역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해발 500m 이상에도 제주시 동지역 일부가 포함되고 심지어 해발 600m가 넘는 곳도 중산간 2구역에 포함됐습니다. 표고 300에서 이상에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거의 한 80% 이상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제주도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이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해발 300m 이상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 지역 전체가 보전 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곶자왈과 오름 같은 보존 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은 도시기본계획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제주도의 말대로라면 중산간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300m 이상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한 건데 이거를 거꾸로 그냥 곶자왈과 오름만 빼고는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는데 도의회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토부와 제주도 공무원,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 12명 이하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평가할지 결정합니다. 이 협의회가 조사 항목을 결정하면 최소 1년 동안 4계절 조사를 진행한 뒤 제주도의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불 대신 디지털 조명을 도입한 제주 들불축제 일정이 기상 악화로 취소된 데 대해 축제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은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세시 풍속을 알았다면 들불축제 일정을 영등할망이 찾아오는 시기에 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주시의 시기 선정을 비판했습니다. 바람의 신인 영등할망이 찾아오는 시기는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이번 들불축제는 음력 15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었다가 태풍급 강풍으로 둘째 날부터 취소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제주에서 심정지 후 목숨을 구한 환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85% 이상은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산대 쪽으로 걸어 나오는 남성. 가구를 붙잡고 서 있다 순식간에 뒤로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고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6초 만에 일어나는 듯 하더니 다시 쓰러지고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 다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구급차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안내해드릴게요. 환자 몸쪽으로 무릎 꿇고 앉으세요. 환자 옆에 계시죠? 이미 하고 있어요. 젊은 하고 있어요. 제주 시내 식당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은 다른 손님의 심폐소생술로 119가 오기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남성을 구한 시민은 직장에서 받았던 심폐소생술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 이제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한 분기마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이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 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시민들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만 25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233명씩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면서 위급한 환자들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9 구급대가 병원 이송 전 생명을 살린 심정지 환자 112명 가운데 85.7%는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져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체험 공간을 늘리는 등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생기지 않는 게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생겼으면은 오늘 이렇게 배운 게 아마 도움이 크게 되고 아마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제가 한 몫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고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해지면서 4분의 기적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저녁 8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술을 마시고 800m 넘게 운전한 50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다 수상함을 느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교통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남원읍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렌터카와 화물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남성도 부상이 심해 오랜 시간 병원 치료를 받아 수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감귤밭에서 50대 남성이 소형 굴삭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귀포시 신효동의 감귤밭에서 50대 남성이 소형 굴삭기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감귤밭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59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 애향운동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줄다리기와 줄넘기 등 읍면동 대항 경기 12개 종목과 티볼과 풋살 등 뉴스포츠를 포함한 51개 종목을 치르게 됩니다. 개회식에서는 드론 라이딩 쇼를 선보이고 어린이 사생대회와 문화축제 행사도 열립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